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미 러시아에 맞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320여 대 3세대 서방제 전차들이 지원될 것으로 약속되었지만 이후 미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다소 찜찜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보유한 14대 챌린저2 전차를 공유하기로 발표했었는데요. 이 전차들은 매우 강력한 전차들로 러시아의 전차들은 매우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매체 더선에서 현지 시각 1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이 만약 이 챌린저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파괴될 경우 이 전차에 적용된 신형 첨단 복합 장갑 기술이 러시아에 흘러들어갈 것을 크게 우려해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에서는 대대적인 선언을 통해 서방제 3세대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날 경우 가장 먼저 목표물로 삼아 파괴하라고 하며 고액의 현상금까지 걸고 있는데요. 더 선의 보도에서 영국군 관계자들은 영국의 자체적인 첨단 복합 장갑인 신형 초범 장갑과 관련된 기술이 러시아군에 넘어가면 큰일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챌린저2 전차를 파괴하거나 노획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전수단이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챌린저2 전차가 나타나면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요. 챌린저2 전차 신형 초범 장갑은 세라믹, 특수합금 등을 겹겹이 적층시켜 강력한 방어력을 발휘하는데, 포탑 전면 장갑의 경우 운동 에너지탄 방어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무려 1388mm에 달합니다. 이 성능은 거짓이 아니었는지 실제로도 챌린저2 전차가 전장에서 장갑이 관통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챌린저2 전차를 공유할 경우 전선을 돌파하는 작전에는 투입하지 말 것, 영국이 배치해도 된다고 허락한 전선에만 챌린저2 전차를 배치할 것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영국군의 입장을 맞춰주기 위해 챌린저2 전차를 운용할 경우 최대한 전차가 파괴되지 않도록 제병 협동 작전을 강화하겠다, 챌린저2 전차가 파괴되더라도 절대 러시아군에 노획되지 않도록 일선의 수리 병력을 대기시키겠다는 등의 운용 조건들을 제시하며 피곤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끼다 똥된다, 이렇게 걱정되면 애초에 전차를 왜 만들었냐고 따지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공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 전력이 될 챌린저2 전차를 사용하지 말라니 그럼 이 전차를 기동 방어에만 쓰라는 말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르단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챌린저2 전차만큼 강력한 전차는 아니지만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러시아제 T-72 전차 300대를 파괴하면서도 단 한 대도 파괴되지 않았던 챌린저1 전차가 무려 400대나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가능성이 생긴 것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 운이 좋을 경우 독일이 추가로 160대나 되는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기존에 약속된 서방제 3세대 전차 320여 대에 더해 무려 560대의 추가 전차들을 지원받아 총 880대의 거대 전차 군단으로 러시아군을 향해 총공세를 가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현지 시각 2월 4일에서 5일 사이 여러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제 챌린저1 전차와 독일제 레오파르트 1A5 전차가 대규모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방산업체인 라인메탈과 벨기에의 민간 업체들이 독일제 2세대 전차인 레오파르트 1A5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 중 일부는 즉시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물량 또한 오래 걸린다 해도 올해 안에 전량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라인메탈에서는 88대에 달하는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방산업체인 FFG에서는 22대의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물량 중 일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어 가동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독일의 라인메탈은 제3세계 국가들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기존의 레오파르트 1계열 전차 운용국들에게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량의 구형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쁜 소식은 이들 전차들의 경우 지금도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방산업체 OIP에서도 50여 대의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0대의 전차가 당장 지원되어 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OIP의 나머지 레오파르트 1A5 전차 20대 또한 사격 통제 장치를 비롯한 일부 부품의 개량과 수리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돈인데요. 이미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공유하기로 승인했기 때문에 라인메탈에서는 구매 대금만 조달된다면 당장이라도 해당 전차들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차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용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방산업체인 OIP 측에서도 벨기에 정부가 구매 대금만 지급한다면 당장이라도 보유 중인 30대의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OIP 측이 요구한 레오파르트 1A5 전차의 가격이 벨기에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예산보다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협상이 잘 타결되어야 벨기에가 보유한 전체 50대의 레오파르트 1A5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오파르트 1A5 전차는 오래된 구형 2세대 전차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러시아의 T-62 전차와는 질적으로 크게 다른 물건입니다. 레오파르트 1 계열의 전차들은 냉전 시기 나토군 9개국의 주력 전차로 채용되는 등 지상 전력 1위를 담당했고 현재까지도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나름대로 성공한 전차인데요. 초기의 레오파르트 1 전차들은 냉전 시기 사용될지 모를 전술 핵무기를 피해 끊임없이 기동하기 위해 방어력을 아예 포기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듭되는 개량이 적용된 레오파르트 1A5 전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1A3 버전 이후에 레오파르트 전차들은 구형 철갑탄이나 기관 포탄을 막아내기 위한 좀 더 튼튼한 장갑을 갖춘 포탑으로 교체되었고 차체 장갑의 경우 의미 있는 수준의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력이 떨어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화력 면에서 볼 때 충분히 약화된 현재 러시아군의 오래된 구형 장갑차들이나 구식 전차들을 상대로 활약할 여지가 크며 우크라이나군의 보조 전력으로 투입될 경우 상당한 전과를 낼 수 있는 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레오파르트 1 전차 외에 강력한 영국제 챌린저 1 전차도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영국은 차기 전차인 챌린저 3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독일의 라인메탈의 합작 회사인 RBSL을 만들었는데요. 최근 이 회사가 유럽 여러 국가의 정부에게 한 가지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요르단군이 보유하고 있는 400여 대의 챌린저 1 전차를 우리 업체가 복원해 줄 테니 이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자는 제안을 한 것인데요. 물론 공짜로 해줄 수는 없지만 유럽 각국 정부가 협의하에 우리에게 챌린저 1 전차 복원 비용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돈 벌어서 좋고 유럽 각국은 국제사회 책임을 다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위상을 높일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안은 특히 영국에게 굉장히 솔깃한 제안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영국 정부가 매우 진지하게 이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형이지만 챌린저 1 전차 또한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전차입니다. 1990년대 초 걸프전에 투입된 157대의 챌린저 1 전차들은 무려 300대가 넘는 이라크군의 소련제 T-72 전차를 초토화시키면서 단 한 대도 손실되지 않았고 4.7km 밖에 있던 이라크군의 T-55 전차를 한 발의 날탄 일격으로 날려버리는 최장거리 전차 대 전차 격파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챌린저 1 또한 영국이 개발한 초범 장갑이 적용되기는 했어도 이 기술이야 이제 워낙 오래된 기술이기에 러시아군에 흘러들어가도 부담이 훨씬 덜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챌린저 1 전차는 아무래도 챌린저 2 전차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겠지만 챌린저 2 전차를 공유할 경우 14대에 불과한 반면 챌린저 1 전차를 공유할 경우 수량이 최대 400대에 달하는 만큼 물량에서 오는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챌린저 1 전차 400대와 챌린저 2 전차 14대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겠지만 챌린저 1 전차 400대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엄청난 전력 증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르단에서 보관해왔던 챌린저 1 전차의 상태가 좋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원래 영국군에서 운용되어 왔던 챌린저 1 전차들은 퇴역한 이후 요르단군이 도입해 사용해왔는데요. 요르단군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보내준 100대의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를 주력 전차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400여 대의 챌린저 1 전차는 치장 물자로 보관해왔습니다. 요르단의 경우 대부분이 습기가 전혀 없는 사막지대라 치장 물자로 보관된 챌린저 1 전차들은 전혀 녹슬지 않은 채 매우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고 현재 이들을 복원할 경우 매우 야용한 상태로 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레오파르트 2 계열의 전차를 비롯해 320여 대에 달하는 3세대 전차를 확보하게 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최강의 3.5세대 전차 중 하나로 불리는 르클레르 전차의 공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전선 돌파 작전의 주력 전차로 삼고 나머지 560대에 달하는 서방제 구형 전차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러시아군을 돈바스주와 자포리자주, 헤르손 남부와 크림반도 전역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전차가 105mm 강선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105mm 포탄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105mm 주포는 사격 통제 장치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형 철갑탄을 사용할 수 없고 구형 105mm 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구형 105mm 포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브라질이었기에 독일은 브라질에게 보유 중인 105mm 철갑탄을 판매하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산 국가들과 가까운 룰루 정권이 자리 잡았고 러시아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역시나 단칼에 독일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바로잡을 누군가가 하루빨리 등장해 우크라이나의 대량의 서방제 2세대 전차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